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2024가 막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이적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죠. 여름 동안 어떤 팀들이 전력을 보강하느냐, 어떻게 보강하느냐, 누구를 영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화려한 입단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르크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롱도르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팬들의 관심은 지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바탕으로 해서 리오넬 메시가 다시 발롱도르를 수상했잖아요. 사실 리오넬 메시는 발롱도르의 사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롱도르의 역사를 새로 썼거든요. 4회 연속으로 차지하기도 했고 총 8회나 차지했으니까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리오넬 메시만큼 발롱도르를 많이 차지하는 선수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아르헨티나가 코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경우에도 후보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용두TV에서 발롱도르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누가 차지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렛츠고! 누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bet365에서 예상한 수상 확률은 일단 비니시우스가 1위, 2위가 로드리, 3위가 벨링엄인데요. 4위가 카르발, 메시, 라민 야말, 음바페, 토니 크로스 등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이 3명이 경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발롱도르 역사를 좀 돌아보면 클럽으로 따지면은 바르셀로나가 13명이나 배출하면서 가장 많이 배출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12명을 배출하면서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한 명이 이번에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유로 2024가 시작하기 전에는 1위 벨링엄, 2위 토니 크로스, 3위 비니시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저 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배당률이 바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즌 리그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한 명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스페르코파, 라리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돌아보면 전반기는 주드 벨링엄, 후반기는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눈부셨거든요. 여기에 토니 크로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드의 버팀목, 패스 공급원, 리더 역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주면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죠. 독일이 자국에서 펼쳐지는 유로 2024에서 우승했다면 토니 크로스도 강력한 수상 후보였을 겁니다. 하지만은 독일이 8강에서 떨어지면서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 한 명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변수가 있었죠.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2024. 이 메이저 대회 성적 때문에 로드리가 급격하게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페인이 12년 만에 유로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리가 유로 2024 MVP고 워낙에 매 경기 잘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로드리도 발롱도르를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브라질의 공격을 책임졌지만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8강까지 간 비니시우스, 그리고 유로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은 결승에서 결국 스페인에게 패배한 잉글랜드의 벨링엄, 이 선수들과 함께 로드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니시우스의 기록부터 살펴볼까요? 비니시우스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2024년 비니시우스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니시우스는 2024년 들어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3경기 출전해서 2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지만,
경고 누적으로 8강에 나오지 못하면서 브라질이 우루과이에게 패배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출전한 경기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를 쫓아올 선수가 없습니다. 네, 단언할 수 있어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39경기 나와서 24골, 11개의 도움을 하면서 3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계속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비니시우스에게 마이너스 요소는 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라리가, 스페르코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3개나 들어 올렸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 결국 8강에서 탈락했다는 것,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서 결국 패배를 당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브라질이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롱도르는 공격수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물론 야신, 베켄바우어, 잠머, 칸나바로, 모드리치,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도 발롱도르를 수상한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시선을 끄는 거는 공격수고, 그 가운데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에게 관대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24년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준 공격수는 비니시우스가 맞습니다. 일단 비니시우스는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나 브라질에서 워낙에 뛰어난 개인 전술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후반기 2024년 활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좀 아쉬웠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비니시우스 맞고 활약한 선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로드리가 수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롱도르는 공격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발롱도르가 좋아할 만한 공격수는 비니시우스가 맞아요. 그런데 로드리의 활약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큰 육각형의 미드필더거든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페인이 유로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로드리가 수상해도 이상하진 않다. 개인적으로는 로드리가 수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비니시우스의 활약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니시우스는 너무나 놀라운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발롱도르를 수상한다 할지라도 박수받아 마땅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 축구에서 로드리 같은 선수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패배 축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로드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기복 없는 경기를 하는 이유 중에도 로드리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가 수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로드리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혹사당하다시피 했잖아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50경기 나와서 9골 1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24에서도 6경기 나와서 1골을 기록했고요.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공격력이 더 향상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도 이제는 적지 않다. 아니, 포지션을 보세요.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한 시즌에 9골? 메이저 대회에서 1골?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승 기록을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했죠. UEFA 슈퍼컵 우승했죠. 클럽 월드컵 우승했죠. 그리고 유로 2024 우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도 우승 트로피는 충분하다. 물론 이제 FA컵이라든가 리그컵이라든가 커뮤니티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리는 수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로드리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발 출전했을 때 74경기 연속 무패예요. 이게 미친 기록 아닙니까? 로드리가 뛰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무패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요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격력이 더 향상됐습니다. 득점력이 향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영양가 높은 골을 넣고 있다는 거죠. 다만 마이너스 요소는 발롱도르가 공격수를 더 좋아한다. 각국의 기자들이 투표할 때 공격수부터 찍는 경향이 있다.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가 수상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하지만 로드리가 탈 때가 되지 않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후보 주드 벨링엄을 만나볼까요? 주드 벨링엄은 지난 시즌 특히 전반기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니, 주드 벨링엄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전반기의 MVP이자 해결사는 주드 벨링엄이었어요. 주드 벨링엄이 지난 시즌 통틀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42경기 출전해서 23골 13개의 도움을 했고요. 주드 벨링엄이 없었다면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은 눈부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나쁘진 않았어요. 유로 2024에서 7경기 출전해서 2골 1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딱 1인분 정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드 벨링엄이 잉글랜드를 결승까지 끌고 올라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이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드 벨링엄의 기여도, 영향력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주드 벨링엄도 충분히 발롱도르를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뭐라고 할까요? 비니시우스하고 로드리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활약을 놓고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이 전반기에는 진짜 미친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후반기는 전반기에 비해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미친 듯한 활약한 비니시우스에게 밀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로 2024에서의 활약은 스페인이 우승을 했으니까 로드리에게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주드 벨링엄이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는 비니시우스랑 로드리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발롱도르 후보는 비니시우스, 로드리, 주드 벨링엄인데, 그런데 결국 비니시우스와 로드리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국 기자들이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세 명의 선수는 다 발롱도르를 수상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면을 보면 이 선수가 더 유리하고 저런 면을 보면 저 선수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 로드리, 주드 벨링엄 중에 누가 발롱도르를 수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비니시우스가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로드리를 지지합니다. 주드 벨링엄한테 좀 미안한데? 나는 송펠레니까. 맞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재미로 그냥 쓱 하고 보시고 쓱 하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발롱도르를 수상할까요? 누가 수상을 하든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호날두와 메시가 정말 많이 차지했었잖아요. 메시가 8번, 호날두가 5번. 그런데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사실 호날두와 메시가 차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모드리치라든가 벤제마라든가 베테랑 선수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의 경우 비니시우스라든가 주드 벨링엄이 차지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발롱도르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발롱도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뻔합니다. 누가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다. 뻔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어.